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닫아놔야 되겠네요. 네, 지난 시간까지로 해서 회사 코드 2100번 3일전자의 회사를 가지고 부가가치세 신고까지 TAT 2급에서 출제될 수 있는 실무 내용을 상당히 많은 걸 추가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회계 정보 시스템 평가 시험을 봤었죠. 또 내일은 이제 그렇게 결산 처리 시험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교재로 돌아가서 이제 근로소득 원천징수 관련한 내용 그리고 연말정산 관련한 내용을 우리가 연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TAT 2급에서 소득세 관련한 실무 문제는 근로소득에서 문제가 나옵니다. 근로소득에서만 문제를 내거든요. 네, 그래서 몇 가지가 나오느냐 하면은 사원 등록과 부양가족 등록, 그 다음에 급여자료 입력, 그 다음에 연말정산, 이렇게 세 가지를 출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숙달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디로 넘어가느냐 하면요, 여러분 284페이지 사원 등록이라는 곳에 가보겠습니다. 인사급여 프로그램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작업이 바로 사원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사원이 입사하면 우리가 급여를 주기 위해서는 사원 정보를 입력을 해야 되죠. 그래서 급여를 계산하고 사원 정보를 관리하는 그런 메뉴가 바로 사원 등록이라는 메뉴입니다. 물론 이 사원 등록이 되어 있어야 연말정산이나 중간에 퇴직을 했을 때 중도 퇴직 관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원 등록의 항목들을 보면 사원 코드, 사원명, 주민번호, 입사 일자, 단일 세율 적용 여부, 거주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보수 월액 등등 이런 항목들이 있다. 이건 이제 입력을 해가면서 여러분이 아마 자연스럽게 아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원을 등록할 때 부양가족 내용도 같이 등록을 합니다. 그게 이제 부양가족 명세입니다. 그래서 가족관계 증명서라든가 주민등록 등본을 가지고 보면서 이 소득자와 관계, 연말정산 관계가 어떻게 되는 사람이냐, 이런 것 등을 입력을 해 나갈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에 286페이지에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소득공제 맨 첫 부분에서 인적공제를 공부했을 때 봤던 그 표입니다. 인적공제에서 기본공제 대상자 범위를 우리가 공부했죠. 기본공제 대상자의 범위는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의 범위는 이렇게 된다.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직계비속, 위탁아동, 수급자. 거기에 소득 요건이나 나이 요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추가공제가 적용될 경우에 추가공제를 우리가 입력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경로우대 같은 경우는 나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게 되면은 나이가 자동으로 카운트가 되어 가지고 이 추가공제가 경로우대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딱 설정이 돼요. 하지만 장애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입력할 때 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이다 하는 것을 알려줘야만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장애인은 우리가 수동으로 입력을 선택을 해 주어야 되는 거고요. 부녀자와 한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자동으로 인식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입력할 때 이 소득자가 부녀자인지 이 소득자가 한부모인지를 우리가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경로우대 하여튼 나이와 관련된 거 예를 들면 이런 데서도 그렇습니다. 이런 나이와 관련된 것들은 다 자동으로 체크가 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함으로써 자동으로 체크가 된다. 이런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287페이지에 있는 표는 우리가 이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소득을 따질 때 말이죠.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소득 금액에 100만원 이하라는 기준을 다시 한번 표로 정리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100만원 이하라는 소득 금액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총 급여 500만원 이하로 기준을 정해놨어요. 그 다음에 일용근로소득의 경우는 무조건 분리과세를 하기 때문에 일용근로소득자가 만약에 총급여가 500만원이 아니라 2천만원이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분리과세니까 분리과세는 소득이 여기 기본공제 대상자 판단할 때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초과인 사람만 뭐가 된다? X 소득이 초과된 걸로 본다. 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자,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사람하고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금액이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뭐다? 기본공제 대상자다 이 말이에요. 동그라미는. 자, 그 다음에 사업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모두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됩니다. 연금소득, 연금소득은 연금소득에서 연금소득 공제를 한 것이 이제 연금소득 금액인데 공적연금만 만약에 있다. 그러면 연간 516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 대상자예요. 사적연금이다. 그러면 연간 12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네, 사적연금이 1200만원 초과되면 안 되겠죠. 공적연금도 516만원 초과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공적연금 516만원 초과가 되면은 연금소득 금액이 100만원이 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타 소득, 기타 소득도 100만원 이하예요. 1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여야 되는데 만약에 300만원이면 어떻게 되느냐? 100만원부터 300만원 이하는 선택적으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형이라는 건 뭐냐면 기본공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분리과세를 선택을 한다. 그러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고, 분리과세 선택을 안 하고 종합과세를 선택한다. 그러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안 되는 겁니다. 네, 300만원 초과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안 됩니다. 그러나 복권은 무조건 기본공제 대상자입니다. 왜죠? 무조건 분리과세니까요. 근데 뇌물은 어떻게 돼요? 무조건 종합과세입니다. 뇌물도 무조건 종합과세이기 때문에 100만원 이상이 되면 어떻게 돼요? 100만원 이상이 되면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안 된다. 금융소득. 필요경비가 인정이 안 되고요. 2천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니까 기본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근데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가 되죠. 그리고 100만원이 넘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안 됩니다. 이거예요. 소득을 기준으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동그라미는 된다, X는 안 된다 하는 그런 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원 등록 한번 해봅시다. 288페이지에 첫 번째 사원 1001번 김현철, 이 사람은 이제 사원이 아니고 대표자입니다. 대표자. 회사의 대표자.
자, 그러면은 입력 사원 등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회계 말고 인사급여라는 메뉴에 갑니다. 자, 인사급여라는 메뉴에 가시면은요 이렇게 박스가 4개가 있습니다. 기초인사관리, 근로소득관리, 연말정산관리, 데이터관리 이렇게 있죠. 자, 사원 등록은 첫 번째 박스에 있어요. 사원 등록 클릭하시고, 자, 이게 왼쪽에 코드를 만들어 줍니다. 1001번 1001 하고 엔터 치시고 여기다 이름을 입력하면 돼요. 김현철, 내국인, 그리고 이제 거기 옆에다가 주민등록번호 입력해 주면 됩니다. 거기 표에 나와 있죠. 주민등록번호 651010 1771119 입사 연월일 거기 나와 있습니다. 2019년 0201 2019 0201 국적 KR 대한민국이 KR 엔터로 지나가시고 체류 자격도 그냥 엔터로 지나가면 돼요. 내외국인은 내국인이니까 엔터로 지나가면 되고요. 거주지 KR 엔터로 지나가면 되고요. 주민번호니까 엔터로 지나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주 구분 거주자니까 0번에서 엔터로 지나가면 되고요. 7번 급여 구분 월급이니까 월급에서 엔터 하면 되고요. 거기 임금에다가 월급을 입력해 주면 됩니다. 김현철 씨의 급여는 월급이 500만원 50000000 엔터. 산재보험 여부를 보면은 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표자는 산재보험 가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 산재보험 여부를 1번 하면 부가 됩니다. 국민연금 보수 월액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표에 나와 있죠. 김현철 씨의 국민연금 보수 월액은 급여하고 똑같습니다. 월급하고. 그래서 500만원 그대로 입력. 자, 엔터 치면은 세 가지가 입력됩니다. 건강보험 보수 월액도 국민연금 보수 월액과 같고, 고용보험 보수 월액도 같고. 자, 엔터로 건강보험 경감 여부, 경감률 없으니까 부에서 엔터로 지나가시고, 네, 고용보험 보수월액도 그냥 엔터로 지나가십시오. 고용보험 적용 여부, 대표자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가입을 안 합니다. 못 합니다. 그래서 고용보험 적용 여부를 부로 한 다음에 그 옆에 코드가 대표자 임원이 있는데 대표자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14번에 장기요양보험료 적용 여부 장기요양보험료 여로 해주셔야 되겠고, 경감률은 없으니까 0으로 지나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건강보험 증권 번호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여기다 입력을 해주는데, 네, 없으니까 그냥 비워두고요. 주소에다가 직접 여기다 타자를 하는 방식으로 입력하겠습니다. 여기다가 타자 하세요. 서울시 영등포구 이렇게. 네, 엔터 하시고, 자, 이제 사원에 관한 것은 위에 여기가 모두 다 입력이 된 거예요. 김현철 대표이사에 관한 것은. 그럼 나머지 이제 요게 뭐냐면 부양가족 명세라는 게 요 밑에다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본인이라는 것은 여기다 입력한 사람의 본인을 말하는 거예요. 자, 본인이 세대주이면 그대로 두면 되고, 만약에 세대주가 아니다 그러면 여기 세대란을 클릭하시고요. 0번을 넣으면 그 동그라미가 지워져요.
세대주다. 그러면 세대단에다 1 넣으면 동그라미가 됩니다. 그래서 0 하면 지워지는 거고 1 하면 동그라미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 세대주니까요. 어떻게 아느냐? 김현철 씨의 주민등록표가 밑에 있는데 주민등록표에는 세대주 이름이 이게 나옵니다. 세대주 성명. 세대주 성명이 거기 사원의 성명과 똑같죠. 그래서 세대주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이면 부녀에 해당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주민번호가 남성이기 때문에 부녀란은 아예 클릭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김현철 씨가 장애라면은 여기다 장애 코드를 넣어줘야 되는데 이 장애 코드는 뭐냐면은 아래쪽에 보시면은 메시지가 이렇게 보여요. 이 장애 코드에 들어갈 수 있는 코드가 세 가지가 있어요. 1번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2번 국가 유공자 등 근로 능력이 없는 자, 3번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 이렇게 장애 코드 3개 중에 하나를 여기다 넣어주는 건데 김현철 씨는 장애 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걸 어디서 아느냐면 시험에서도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등록표나 그 가족관계 증명서 옆에 밑에나 옆에 이렇게 처 박정은은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 원이 있다. 부 김두식은 원고료 수입 200만 원이 있다. 모 항순이는 일용근로소득 600만 원이 있다. 제 김재철은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지적 장애인이며 별도의 소득은 없다. 이런 식으로 가족에 관한 정보를 줍니다. 여기에서 김현철 본인이 장애인이라는 말은 없다 이 말이에요. 하기 때문에 여기는 비워둬야 된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 김현철 씨가 70세 이상이라면 여기 자동으로 동그라미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경로우대 70세 이상은 여기다 일부러 1 이렇게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자동으로 되는 부분이니까 이건 비워두면 알아서 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한부모냐, 한부모냐, 한부모를 하면은 어떻게 돼요? 김현철 씨가 배우자가 없어야 한부모가 될 수가 있죠. 배우자가 없으면서 20세 이하의 직계 비속이 있을 때를 한부모라고 그럽니다. 근데 보니까 배우자 있어요. 그래서 본인에 관한 것을 먼저 점검을 하세요. 본인이 세대주의냐, 본인이 부녀나 장애에 해당이 되느냐. 그 다음에 이제 경로도 체크도 해야 됩니다만은 경로는 여기 우리가 주민번호를 넣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체크가 될 거고, 그 다음에 한부모냐, 이런 것을 확인을 해야 한다 이겁니다. 자, 이제 본인이 확인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입력하면 됩니다. 밑에 그 주민등록표에 있는 순서대로 입력해 주는 게 좋죠. 자, 그래서 박정은은 처이기 때문에 이 연말정산 관계를 여기다 놓으시면은 밑에 메시지가 보여요. 처라는 건 배우자를 말하죠. 네, 그래서 배우자가 3번이에요. 그래서 연말정산 관계에다가 3 하면 돼요. 그러면 기본공제가 배우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박정은의 소득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배우자는 나이를 볼 필요는 없지만 이 자료 가족에 관한 설명에서 박정은 소득이 어떻게 되는가 보니까 근로소득이 있는 총급여 500만 원이 해당되는 소득이 있습니다. 그러면 500만 원까지의 근로소득은 소득이 없는 걸로 보면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를 배우자로 그대로 둬야 돼요. 만약에 소득이 있는 500만 원이 아니라 총급여가 600만 원이었다. 그러면 여기를 부로 해야 돼. 부로. 0번 이렇게 부로 해야 되는데 지금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있는 그 배우자를 그대로 두고 가는 거예요. 2번 배우자를 그대로 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성명을 입력합니다. 배우자 성명. 박정은 엔터. 그리고 주민번호 입력하시면 됩니다. 660-212, 660-212, 2111-111.
네, 주민번호를 입력을 하면 나이에 관련된 것은 자동으로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가족의 소득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하려면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으니까 일단 다 입력해 놓고 나중에 한꺼번에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다 입력하세요. 자, 김장일. 자, 김장일은 자녀입니다. 밑에 보시면 4번이 직계비속이에요. 그래서 연말정산관계 4번 20세 이하로 해놓고 무조건 입력을 합니다. 성명 김장일, 주민번호를 입력해 보세요. 960725 118-2814. 네, 나이가 자동으로 체크되면서 기본이 20세 이하가 아니라 부로 딱 바뀝니다. 자, 김차일도 4번입니다. 직계비속 20세 이하 해놓고 또 입력해 보세요. 김차일 0312 이하. 그 다음에 이제 부는 직계존속이죠. 직계존속. 그래서 소득자의 직계존속과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그 코드가 달라요. 소득자의 직계존속이니까 1번 해주시고요. 60세 이상에다 놓고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을 해줍니다. 김두식. 390504 177 1111. 그 다음에 모친도 소득자의 직계 존속이죠. 그래서 1번입니다. 연말정산관계 1번. 60세 이상에다 놓고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합니다. 황순이 439 43041. 그 다음에 형제가 있죠. 밑에 메시지를 보면은 형제 자매는 6번입니다. 연말정산 관계를 6번이라고 그래요. 형제 자매. 자, 나이는 20세 이하에다 놓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을 해줍니다. 김재철. 김재철 670826 177 1117. 네, 자 이렇게 해놓고서 네모 박스에 있는 소득관계 내용을 보면서 이걸 이제 정정하면 돼요. 자, 현재 여기가 기본이 부라고 되어 있는 이 두 사람은 왜 부로 되어 있냐면 나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장일은 96년생이기 때문에 20세가 넘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형제자매 김재철은 67년생이기 때문에 형제자매의 나이는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이어야 되는데 67년생이니까 20세 이하도 아니고 60세 이상도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득관계를 보고 이걸 고쳐줘야 됩니다. 자, 1번의 박정우는 우리가 아까 확인했어요. 자, 박정우는 총급여가 500만원이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 조건에 됩니다. 두 번째, 부친 김두식은 원고료 수입이 200만원이 있습니다.
필요 경비는 60%인 기타 소득이죠. 그러면 40%가 기타 소득 금액입니다. 그러면 200만 원 곱하기 40% 해서 소득 금액이 얼마인지 따져보세요. 428, 80만 원. 자, 80만 원이면은 기타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이죠. 예, 그래서 소득은 문제가 없다. 그러면 김장일은 기본이 부로 돼 있으면 안 되죠. 아니, 김장일이 아니라 지금 누구 걸로 한 거죠? 부친, 지금 우리가 읽은 건 부친 거를 읽은 거죠. 부친. 예. 자, 예, 부친은 그래서 소득이 없는 사람이니까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70세 이상이므로 경로 70세에 동그라미 돼 있어요. 잘 됐죠? 그 다음에 모황순이 일용근로소득이 600만 원이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따질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일용근로소득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친은 황순이 60세 이상 그대로 두고 또 나이가 70세 이상이기 때문에 경로우대 추가공제에 동그라미 되는 거 그대로 두면 됩니다. 다음 사람 김재철 동생 김재철이라는 얘기죠.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지적장애인이고 별도 소득은 없답니다. 그러면 장애인의 경우는 나이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아까 김재철의 주민번호를 입력하니까 기본이 부로 돼 있단 말이에요. 나이를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뭘로 고치느냐면 장애인이라고 고쳐요. 여기 기본을 장애인은 여기 5번이죠. 여기다 5를 입력해요. 장애인이다. 형제자매 김재철을 기본을 장애인이다로 바꾸고 장애 코드를 여기다 넣어주면 돼요. 이 장애 코드가 1번이면 장애인복지법, 2번이면 국가유공자, 3번이면 항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입니다. 장애인복지법이니까 1번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없죠. 그러면 이제 여기 두 자녀에 대한 것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김장일이라는 직계비속은 소득은 없지만 나이가 20세 초과했기 때문에 기본공제가 부과되는 게 맞고요. 두 번째 자녀 김차일은 나이가 20세 이하입니다. 03년생이니까 올해가 딱 20세예요. 그러면 20세 이하이므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 자녀예요. 직계비속이죠. 그리고 자녀란에 왜 동그라미가 되어 있느냐? 자녀 세액공제 대상자라는 거예요. 8세부터 20세까지가 자녀 세액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동으로 동그라미가 되기 때문에 아무튼 나이에 관한 것은 전부 다 이 주민번호에 의해서 자동 체크가 되니까 그걸 그대로 유지하시면 돼요. 부양가족 등록이 조금 더 복잡한 편입니다. 자, 우리가 사원 등록 그리고 부양가족 등록을 해봤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김현철 씨 거 등록을 했는데 없으셔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사람 거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은 성동일 사원코드 1002번입니다. 입력할까요? 자, 두 번째 줄에다가 클릭하시고 1002 성동일 엔터 내국인 엔터 성동일의 주민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72 1010 177 4918 입사 연월일
2019년이네요. 2019년 10월 1일 KR 엔터로 지나가면 돼요. 엔터로 계속 지나가시고 월급을 입력하겠습니다. 임금에다가 410만원. 산재가 이 사람은 여입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된다는 거고, 국민연금 보수월액은 370만원이네요. 3700000. 자, 엔터로 계속 지나갑니다. 대표자도 아니니까 계속 지나가시고 16번까지 지나가세요. 국외근로 없습니다. 선원 아닙니다. 생산직 아닙니다. 네, 주소 입력합시다. 서울시 강남구 거기가 퇴사 일자가 있다 하더라도 사원 등록할 때는 퇴사 일자를 입력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밑에 당구장 표시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단 퇴사 연월일은 사원 등록 시 입력하지 않고 급여 자료 입력할 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퇴사 날짜가 있더라도 사원 등록할 때는 입력하지 마세요. 예. 급여 자료 입력할 때 입력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위에 그 성동일 사원에 관한 것들은 다 입력을 했는데, 이제 밑에 부양가족 명세를 채워 보겠습니다. 먼저 본인을 점검하라고 그랬죠. 자, 본인이 세대주인가 보니까 네, 주민등록표에 세대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 뒤에 설명 중에 본인이 장애인이다 이런 설명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여성이 아니니까 부녀는 검토할 필요가 없고, 자, 한부모인가를 검토하려면 배우자가 있는가를 보면 돼요. 배우자가 있습니다. 한부모도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네, 장애가 있는지, 70세 이상인지, 한부모인, 70세 이상은 검토할 필요가 없어요. 이 주민번호에 의해서 자동으로 체크되니까. 네, 그래서 장애가 있는지, 그 다음에 한부모인지만 잘 확인하시고, 세대주인지 세 가지 잘 확인하십시오. 자, 이제 두 번째 부양가족 입력하겠습니다. 자, 순서대로 2일화부터 입력하는데, 2일화가 처잖아요. 그러면 3번 배우자. 자, 성명과 주민번호 입력하세요. 2일화 주민번호 770202 770202 24 2045 678 2045 678. 자, 이제 자녀니까 직계 비속 4번 20세 이하에다 놓고 이름과 주민번호 입력하세요. 성보라 9807 2111 13 또 직계 비속 성덕선입니다. 그 다음 사람 4번 직계 비속 20세 이하에다 놓고 입력하세요. 성덕선 성덕선 030217 030217 4 1111 3 엔터.
자녀가 하나 더 있습니다. 4번 직계 비속 20세 이하 성노을 230426 3 둘둘 0 1 장인은 어떻게 되느냐?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라는 관계입니다. 여기 밑에 메시지 보시면은 배우자의 직계 존속 2번이 있죠? 네, 장인은 2번 배우자 직계 존속 60세 이상에다 놓고 입력하면 돼요. 이영철 390203 1 2 2 3 이렇게 주민등록표에 있는 그 관계를 보고 다 입력을 한 다음에 소득 내용을 보면서 이제 조정을 이거 고칩니다. 자, 입양관계 증명서라는 게 하나 있어요. 누가 입양을 했느냐? 네, 양자로 성노을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네, 성노을. 네, 그래서 자녀가 됐군요. 셋째 자녀가 됐어요. 입양을 해가지고. 자, 그 외에 나머지 사항 처2일화 퇴직소득이 300만 원이 있네요. 퇴직소득은 필요경비가 없어요. 300만 원이 모두 퇴직소득 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 이거를 어떻게 고쳐야 돼요? 배우자의 기본공제는 안 받는 걸로 고쳐야죠. 그래서 여기 기본을 안 받는다 하는 게 뭐냐면 부로 고치는 거예요. 여기를 0번 하면 부가 돼요. 배우자 2일화를 기본을 부로 고쳐야 되는데 이유는 퇴직금이 300만 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자녀 성보라 근로소득이 600만 원이 있네요. 근로소득이라는 것은 총급여를 말하는 거예요. 총급여가 500만 원이 넘었죠. 성보라 근로소득이 500만 원 넘었어요. 네, 그래서 성보라도 나이 때문에 일단 부가 됐네요. 나이 때문에 부 그대로 두면 돼. 나이와 지금 소득도 걸렸어요. 그 다음에 성노을을 보겠습니다. 23년 6월에 입양했고 셋째 자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23년도 올해 입양을 했기 때문에 올해 출생으로 보는 거예요. 셋째 출생으로 봐서 여기 셋째 이상이라는 추가 세액공제 적용 대상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장인 이영철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이자 소득이 2,200만 원이 있답니다. 자, 이자 소득이면 이제 금융소득인데 금융소득이 2천만 원까지는 소득이 없는 걸로 분리과세가 적용되니까요. 그런데 2,200이니까 종합과세죠. 종합과세 금액이 100만 원이 넘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영철을 기본을 부로 바꿔야 돼요. 부는 0번. 이영철을 부로 바꿔야 된다. 이걸 부로 바꾸면 만 70세 이상, 아까 여기 아마 39년생이니까 만 70세 이상 경로우대가 동그라미 됐을 거예요. 이걸 부로 바꾸면 추가공제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이 부인 사람들, 기본공제가 부인 사람은 장애인 안 돼요. 경로우대 안 됩니다. 네, 추가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네, 그래서 성노을 씨의 부양가족에는 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사람이 세 사람인데 첫째 배우자는 근로소득 금액 즉 총급여가 600만 원이 아니야. 이 일화군요. 예, 근로소득이 아니라 퇴직소득이 있네요. 퇴직소득이 300만 원이 있어요. 근데 퇴직소득은 필요 경비가 없다 이겁니다. 네, 없어요. 그래서 300만 원이 다 퇴직소득 금액이 됩니다. 100만 원을 넘었기 때문에 안 되고. 두 번째, 성보라는 이유가 뭐였어요? 나이도 걸렸어요. 나이 20세가 넘었고 또 소득도 근로소득이면 총급여인데 총급여가 600만 원이므로 500만 원이 넘었지 않습니까? 나이와 소득이 다 걸렸고 그래서 기본이 부과되었고 둘째인 성덕선은 03년생이니까 나이는 20세 그리고 소득이 없으니까 기본공제 대상자 20세 이하로 되어 있으니까 잘 됐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입양한 성노을은 이제 23년생 올해 태어난 아이니까 이제 20세 당연히 이하이고 셋째 출산으로 추가 세액공제 적용이 된다. 그 다음에 장인인 이영철은 이자 소득이 2,200만 원이 있어요. 그래서 금융소득이 2,000만 원까지는 분리과세 선택이 되는데 2,200이기 때문에 종합과세 금액이 2,200이므로 100만 원이 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부과된다. 나이는 60세 이상이지만 소득에서 부과되는 거예요. 네, 정확히 아셨죠? 자, 그러면 노현주 씨까지 입력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노현주 입력하겠습니다. 1003번 노현주 내국인 750416 2019년 월급 360만 원. 산재보험료 310만 원이네요. 보수액이. 국외근로 생산직 주소 서울시 관악구. 자, 노현주 주민번호를 보면은 여성입니다. 우선 세대주인가부터 봐야 됩니다. 주민등록표에 보면은 세대주가 박정수로 되어 있으니까 세대주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0번으로 고치세요. 동그라미를 지우는 거죠. 그 다음에 부녀자 추가공제 대상자인가를 봐야 되는데 여성이면은 부녀자면은 뭐예요? 배우자가 있어야 부녀자입니다. 아니면 배우자가 없으면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근로자면 부녀자예요. 부녀자 추가공제 대상이 된다는 거죠. 자, 노현주 씨는 거기 보니까 박정수 씨가 본인이라고 되어 있는 이 사람이 남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녀자죠. 자, 부녀에다 1번. 부녀에다 1번 동그라미 해주고요. 자, 밑에 설명 중에 이 노현주가 장애가 있다는 말은 없습니다. 본인 노현주의 근로소득 금액은 3천만 원 이하이다. 이 말은 왜 주느냐?
부녀자 추가 공제를 적용시킬 때 근로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여성에게만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건 동그라미 해주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뭘 체크하라고 그랬죠? 장애가 있느냐? 장애 없었고, 그 다음에 한부모냐? 한부모면은 부녀가 안 되죠. 한부모는 뭐예요? 남편이 없어야 한부모죠. 한부모는 그냥 놔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노현주 본인에 대한 것은 세대주를 지우고 부녀에 1번 해주시면 됩니다. 세대주에서는 0번, 세대는 0번, 부녀에서 1번 해줘라. 자, 이제 가족들 입력하겠습니다. 박정수. 박정수는 배우자죠. 배우자는 3번이죠. 자, 박정수의 이름과 주민번호 입력하겠습니다. 73 1123 73 1123 1111 113 배우자. 자, 그 다음에는 박영인을 입력해야죠. 박영인은 자녀니까 4번이죠. 직계비속 20세 이하에다 놓고 입력해 주세요. 박영인. (03 040 4 11112) 자, 그 다음에 박현우 입력해야죠. 박현우 4번 직계비속 20세 이하. 박현우 외국인 0707 3 5. 자, 동거 정아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아영이가 어떤 동거인인가 밑에 네모박스에 나와 있어요. 2월에 위탁받은 아동, 현재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위탁 아동이라는 얘기입니다. 2월부터니까 위탁 아동으로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네. 위탁 아동은 밑에 보시면 기타 8번이에요. 20세 이하 해놓고 정아영입니다. 1801 4231 45 그 다음에 처남은 어떻게 돼요? 형제 자매에 해당이 돼요. 6번 형제 자매. 자, 20세 이하에다 놓고 입력을 해 봅니다. 노병탁 810203 810203 1226. 네, 이렇게 처남까지 입력을 한 다음에 밑에 소득 자료를 하나씩 체크합니다. 배우자 박정수는 사업소득 관련 결손금이 1,000만 원. 결손금이면 소득이 아닙니다. 마이너스 소득이에요. 근로소득 금액이 500만 원이 있다. 자, 그러면은 근로소득 금액 500만 원에 결손금 마이너스 1000 하면 합계를 하면 마이너스 500만 원이죠. 소득이 없는 사람입니다. 소득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 종합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이니까. 이게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500이니까. 그래서 배우자는 소득이 없는 사람 그대로 두면 되고요. 박정수.
다음에 정아영은 2월에 위탁받은 아동으로 현재 생계를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아영 이 아이죠. 네, 만약에 정아영이가 2월에 위탁받은 게 아니라 8월에 위탁받았다고 한다면 여기를 부로, 기본을 부로 고쳐줘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8월부터 위탁받았으면 12월 말까지 따졌을 때 8월, 9월, 10월, 11월, 12월 5개월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가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 위탁아동은 6개월 이상 위탁아동이 이루어졌을 때 기본공제가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만약에 위탁아동으로 시작을 했다라고 한다면 여기를 그냥 그대로 두면 돼요. 20세 이하로. 그런데 만약에 8월부터다 그러면 여기를 부로 고쳐야 된다. 이 아이는 7월부터니까 20세 이하 그대로 두면 됩니다. 관계는 기타 위탁아동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동생 노병탁은 청각장애인이고 근로소득이 1,500만 원이 있다 이랬습니다. 자, 장애인은 나이는 안 봅니다만 소득은 봐야 돼요. 그러면 이게 총 급여가 1,500만 원이 500만 원이 넘었죠. 그러니까 노병탁은 소득자. 그래서 형제자매 노병탁은 부 그대로 두면 됩니다. 소득 때문에 부예요. 나이 때문은 아니에요. 장애인은 나이는 보지 않습니다. 소득 때문에 부가 된다. 그 다음에 본인 노연주 근로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에 해당된다. 그래서 본인은 부녀자 추가공제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 노현주 씨의 부양가족 명세에서는 동생만 부가 되고 나머지는 다 나이와 소득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노병탁 동생만 소득 때문에 기본공제가 부과되는 경우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나머지 한 사람이 있거든요. 나머지 한 사람 같이 입력을 또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